안녕하십니까. 제4회 숭실대학교 모의정책 갈등조정회의 준비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갈등을 주제로 모의정책 갈등조정회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는 갈등 영향 분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확인,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의 확인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은평구청, 은평구 주민, 고양시청과 고양시 주민 총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나머지 세 이해 당사자는 건립을 반대하는 대립구조입니다. 현재 광역자원순환센터의 부지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평구 주민과 고양시 주민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본인들의 거주지 인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생활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주요 쟁점입니다. 크게 지자체 주민 간 협력 문제, 환경 및 교통의 문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자체 주민 간 협력 문제에서 반대 측은 은평구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찬성 측인 은평구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주민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하는 것이 쟁점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및 교통의 문제에서 반대 측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발생하는 악취, 먼지, 소음 등과 쓰레기 처리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근거로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반대 측은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은평구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청 측에서는 제한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주민들의 무리한 대안 제시로 재정 마련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 발생입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의도가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시키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 악화 우려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로 향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미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와 건립 이후 발생할 악취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이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은평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겨 이전보다 쓰레기 처리가 안정적일 것이며 이로 인한 파급 효과 역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사업 부지에 집계되는 주민 편의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이 건립될지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 시설을 완전 지하화할 경우 그 위의 부지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갈등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 표명과 의견을 나누며 조정해 나가는 회의를 통해 갈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 갈등 조정 과정을 참고해 현실적인 갈등 조정 회의를 구상하려 노력했습니다. 본 회의는 실제 조정과는 달리 일정 부분 압축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속행정 은평구청 졸속행정 은평구청 쓰레기 처리 시설이 웬 말이냐 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은평구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정된 착공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은평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저희 고양시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은평구는 저희한테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완전 백지화해야죠. 아니 지금 우리 은평 뉴타운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쓰레기 처리 시설 같은 걸 지어요. 그런 시설을 지으면 우리 애들은 폐가 약해서 몸에도 너무 안 좋다고요.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는데 은평구청은 우리 얘기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튼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 네, 북한산 군숲 사람의 마을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조은청입니다. 사람의 마을이요? 지금 그 자원순환센터인지 뭔지 그거 우리 집에 떡하니 지으면서 사람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아, 그 광역자원순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 시설은 절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 중... 아니 됐고 그거 지어지면 구청 상대로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아무래도 조만간 설명회를 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만 민원 전화가 몇 통이었는지 다른 업무는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최대한 빨리 설명의 날짜를 잡아봅시다. 저희는 오늘은 설명회를 들어보세요. 설명회를 들어보면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른다니까요. 생각이 바뀌기에는 오늘 설명회 안 열려요. 아니요. 돌아가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설명회를 들으시면 이게 어떤 사업부터 구조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지금 찾게 말고 돌아가세요. 오늘 설명회 열릴 일은 절대 한번 없으니까.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믿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설명회를 여는 것보단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은 우리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참 골치 아프게 됐네요. 설명회를 열면 주민들이 마음을 좀 바꿀 줄 알았는데 역부족이었나 봐요.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입주자 대표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이후에 면담 날짜를 잡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참, 지금 그리고 고양시 주민들한테서도 계속 전화가 오는데 고양시청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협력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협력공 보내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주무관님께서는 주민 대표에게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주무관 민재생입니다. 고영민 위원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설명회가 파행되고 나서 구청 내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설명회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그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설명회 방식이 아닌 양쪽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쪽 말만 하려고 하면서 무슨 자리를 만듭니까? 지금 우리 얘기 들을 생각은 있어요? 그럼 혹시 저희가 주민분들끼리 회의하실 때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뵈도 될까요? 회의 날짜를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를 반복하실 거라면 그냥 차라리 오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연락 주세요. 지금 은평구청 측에서 우리 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백지화를 한 번 더 강하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럼 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아니 이거 20년 전부터 있던 계획으로 해도 그렇지 그때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그때 아무도 안 사는 허벌판이었는데 지금 사람 사는 주거도시 한가운데 이거 완전 백지화 하던가 아니면 대체 문제를 가져오던가 해야 됩니다. 아니 저희 기축지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 분양받아서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새 집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사람들한테 쓰레기 처리장이 웬 말이냐고요 참.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은평 뉴타운은 환경 플랜트도 있고 친환경 도시로 유명한데 왜 또 그걸 지으려고 하냐고요. 저번처럼 시위를 통해서 완전 백지화를 한 번 더 강하게 말해야 될 것 같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 민원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을 주셨어요. 이거 조금 더 공론화시키면 저희가 백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셨죠? 이렇듯 저희 입장은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은평구청 측에서는 왜 항상 같은 데다 마시는 건가요?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주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설을 건립하려는 거고요. 저희는 주민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끼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네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백지화를 하든가 대체 부지를 가져오든가 하세요. 저희도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은평구는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전 백지화는 은평구를 위해서도 불가능합니다. 됐고 완전 백지화나 대체 부지에 대해 말할 거 아니면 당장 돌아가세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만 하는데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저희는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대화가 끝나면은 계속 감정이고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부지를 포함해 사업 전반에 대해 차차 논의할 자리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대체 부지에 대해서라면 할 말은 많죠.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민들도 원했던 대체 부지에 대해 차차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설명회처럼 일방적으로 은평구청에 이야기만 한다면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주민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소통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해줄 수 있는 갈등 조정 전문가도 모셔서 대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갑작스러운 제안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끼리 좀 논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대체 부지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생겼네요. 이번 기회에 저희의 입장을 은평구청에게 명확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은평구청의 태도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축지구 입주자협회 대표 지축인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요청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얼마 전 은평구청 측이 저희 주민회의에 찾아와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하며 주민들에게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저희 쪽에 협조를 해주시면 주민들의 입장 피력이 수월해질 것 같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은평구청으로부터 협력 공문을 받아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민분들께서는 어떻게 말씀 들으셨나요? 대체 부지를 포함한 광역자원순환센터 전반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네요. 그렇군요. 그 사업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분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쪽에서도 좀 더 논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고양시통공감협의회 조정자의 역할을 맡게 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이사 숭실대학교 교수 윤원장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갈등의 이해 당사자는 은평구청과 고양시청, 은평구 주민과 고양시 주민입니다. 조정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 조정자에 의해 발생한 협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고양미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모두 사전에 배부해드린 갈등 운영 규칙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청 측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청 청수행정과장 구은평입니다. 네,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경우 재활용품 처리소로서 은평구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기존의 은평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던 시설은 2001년에 지어져 매우 노후화되었고 또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은평구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현재 무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구에서 은평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꾸려하는 상황이라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반드시 은평구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니 꼭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쓰레기 처리 시설을 꼭 주거단지 한가운데 지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은평 뉴타운은 이미 환경 플랜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은평 뉴타운의 환경 플랜트는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쓰레기만 처리 가능한 시설입니다. 일명 소각시설이죠.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려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일반 쓰레기가 아닌 기존에도 구차원에서 수거해 처리하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환경 플랜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활용품 처리 시설이라고 해도 악취랑 소음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마련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우리 대체 부지에 대해 말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막말로 부지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지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대체 부지를 찾아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들을 척도 안 하고 은평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나 있습니까? 저희 측에서도 대체 부지를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현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지에 관련된 민원을 받아 고양시청 측에 대체 부지를 찾는 것에 대한 협조공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희가 왜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됩니까? 은평구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저희 보고 갑자기 대체 부지를 찾으라고? 이게 은평구식 행정입니까? 저희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저희 은평구청 단독적으로는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양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이 사업이 싫다면 고양시 측에서 대체 부지라도 제시하고 나서 반대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저희 고양시청이 은평구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인력을 낭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은평구청은 지금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 부지의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절대 반대입니다. 대체 부지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지 말든가 하세요. 아니 지금 장난해요? 저번 주민회의에서 말한 것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대체 부지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길래 대체 부지 가져온 줄 알았네. 다들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 측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현 위치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 측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힘들며 고양시에 협조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대체부지가 마련되거나 다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회의가 계속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평구청과 고양시청이 함께 대체부지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회의까지 고양시청과 함께 대체 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시청 측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은평구청 측에서 대체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와 고양시청 측에서 함께 대체 부지를 다음 회의 시간까지 알아오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웬 말이냐? 광역자원순환센터 철폐하라!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에 회의를 열게 되었고요. 회의를 통해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더 크게 나아가 주민과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혼자 시위하시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회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입주민들 입장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은평구청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협의하고자 하는 회의입니다. 지금 대체부지에 관해서도 고양시 측이랑 계속 알아보고 있고 다음 회의에서는 대체부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참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일단 다음 회의에 참석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짓겠다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 더 이상 우리 의견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알고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2차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 불참하셨던 고양미 위원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1차 회의 때 구체적인 운영규칙을 정하지 않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회의 운영규칙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수정한 운영규칙을 배포해 드렸는데 양측 모두 확인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모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운영규칙 수정안을 봐주시고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조를 보면 회의에 전문가를 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측에서 직접 모셔오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측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면 그 방향으로 유리해질 수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 사전 인터뷰를 통해 양측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문가를 제가 모셔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운영 규칙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회의 진행과 관련한 제11조에서 구체적인 발언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1인당 최대 2분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2분은 너무 짧아요. 협의회 이름대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한 협의회잖아요. 원활한 의견 교류를 위해서는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져 오히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5분은 어떻습니까? 2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발언하기에는 좀 긴 시간 같지만 5분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발언 시간은 인당 5분 제한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문서는 개인적으로 보관해 주시고 향후 진행되는 회의는 모두 동의한 이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은평 고양시 통공감 협의회 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대체부지 안건에 대해 은평구청과 고양시청 측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양시청 측과 만나 대체부지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은평구의 북동쪽 부근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어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지금 부지보다 주거단지가 더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은평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진관동과 향동지구뿐이었습니다. 현재 향동지구의 경우 1일 30톤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1일 130톤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동지구에 있던 재활용 집화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향동지구의 근처의 부지는 은평구의 부지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평구의 폐기물 처리 잔입도는 33%에 불과합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경우 도시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에 꼭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처리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은평구 내에 쓰레기 처리 대란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부지가 없다는 건데 뭐 제대로 얘기한 거 맞습니까? 고양시청은 은평구랑 제대로 논의한 거 맞아요? 저희가 은평구청과 만나 대체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보았지만 대체부지를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양시청은 대체부지가 없다고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겠다는 은평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사업 부지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이 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부지 마련이 어려운 대신 저희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완전 지화와 더불어 그 위에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버스 환승센터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버스 환승센터요? 네,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석해본 결과 이곳 인근 지구들은 생활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지만 교통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나요? 교통이 혼잡하고 버스가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GTX 개통이 확정되면서 조금 편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건 있긴 하죠. 근데 그게 광역자원순환센터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평구청은 진강공영 차고지의 부지를 확보하여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완전 지화시키고 그 위에 환승센터를 지으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역 환승센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해당 부지에 많은 버스들이 오갈 수 있는 버스 환승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 서북부 지역을 오가는 버스의 종점 역할을 하는 한편 서울 전역으로 가는 버스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서울역 환승센터를 통과하도록 해 인근 주민들에게 교통 부분에 있어 편익을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논의 중입니다. 또한 GTX가 개통 예정인 상황에서 삼성역과 은평 뉴타운역을 잇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니즈 충족과 더불어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 좋은데요. 이미 교통량이 포화 상태인 통일로 부근에 그렇게 많은 버스가 다니면 오히려 교통이 더 나빠지지 않겠어요?
통일로 전체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역은 이미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확장되니까 그 위에다 환승센터를 짓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GTX를 이용하는 삼성지구, 은평 유타운 주민들도 크게 편리해질 뿐더러 인근 지축지구에 많은 입주자들이 들어올 예정인 만큼 교통에 대한 수요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의 영향과 버스 환승센터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의 발전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지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완전 지어할 돈도 없는 걸로 아는데 버스 환승센터를 짓겠다고요? 재정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지만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조정되지 않는 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있어서 저희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네, 저희도 이 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 주민분들께서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대체부지의 부재로 인해 은평구청 측에서 버스 환승센터라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주민 측에서는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각자 들어보고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럼 2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 인터뷰 일정은 조율하에 곧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갈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설정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버스 환승센터 그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쓰레기 처리 시설에 들어오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냄새, 소음에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아직 환경 문제는 해결도 안 됐는데 우리가 버스 환승센터 하나 믿고 사업을 char성할 수는 없죠. 악취든 소음이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버스 환승센터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애초에 공식적인 평가도 받지 않은 시설입니다. 은평구청이 환경영향 평가라도 받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클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설을 지어요. 저번 뉴스에서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던데 주거 단지에서 그런 공사를 벌이면 우리 애들 호흡기에 정말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런 버스 환승센터는 혐오 시설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그 근본적인 문제 대응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분들께서는 환경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맞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주민분들의 의견과 은평구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을 설정하고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쟁점에 대해 곧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회의에서 버스 환승센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완전지어와 더불어 버스 환승센터를 추진하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방면으로 재정 확보 방법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정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주민들이 지금 드러나 주겠어요. 지금 버스 환센터만 해도 저렇게나 열심히 많은데. 그건 그래요.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럼 은평구청 측에서는 재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싶으신 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의견을 참고해서 쟁점을 설정하고 다음 회의에 논의할 쟁점을 조만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고양시 통고공감협의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전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쟁점을 알아보고자 각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과 재정으로 두 가지 쟁점이 도출되었고 이번 3차 회의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하기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언을 얻고자 신화분 환경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쟁점인 환경부문 자문을 맡게 된 주거환경연합 건설기술위원회 주거환경분과장 신화분입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부분을 전문가님께 자유롭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및 고양시청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있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환경 문제입니다. 주민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시설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이를 건립하려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언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평가도 받지 않은 건물을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경우 재활용 폐기물 선별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을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나타날까 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의 업무이기 앞서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시간과 대규모 예산이 청구됩니다.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은평구청 측의 말은 국가사업이라 적법하다고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곳에 굳이 큰돈 들이기 싫다 이 말 아닌가요?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나 불안하고 있는데 은평구는 고려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지자체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전문가님, 은평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모양인가 본데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소각을 진행하지 않는 단순 재활용 폐기물 선발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법적 실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청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부지와 규모, 실시 사업체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다르게 선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말고 광역자원순환센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으며 또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및 61조 제2항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조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생산관리지역이고 사업부지가 7,500제곱미터 이상인 11,53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되겠네요. 은평구청이 그거라도 받아야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것도 안 하면 이건 뭐 협의할 의지가 없는 거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실시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기도 하고 시설이 평가 대상에 적합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을 내리는 건 너무 조급한 것 같네요. 은평구청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께서 환경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그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쪽으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평구를 어떻게 믿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맡깁니까? 전문가님, 그건 혹시 누가 주관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속이기라도 할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 떳떳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왜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갔습니까? 평가를 받으면 불리하게 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양측 모두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싸움이 길어질수록 본 협의의 목적이 퇴색될 뿐입니다. 전문가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어디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대행 업체에서 실시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양측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은평구청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빠른 입장 표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 다 좋아요. 근데요, 그 시설이 지어지면 그 자는 시간에 그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긴데, 이때 발생하는 주민들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저희는 쓰레기 차량의 데시벨을 조절하여 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대안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게 실효성이 있긴 한가요? 전문가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선 주간과 야간의 소음 및 진동의 기준이 다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교통소음 진동의 관리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에는 소음 68dB, 진동 65dB이며 야간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에는 소음 58dB, 진동 60dB입니다. 위의 기준을 준수한다면 어느 정도 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은평구 쪽에서는 차량 데시벨을 줄여서 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전국의 모든 수거 차량 소음 문제를 해결했겠네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화만 내지 마시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희는 차량 데시벨을 줄여서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쓰레기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잠깐,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가뜩이나 잠도 못 자 죽겠는데 이건 뭐 자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시간대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 차가 다니면 그 소음과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못 들 게 뻔합니다. 뭐 12시부터 3시까지 한 3시간이면 몰라도. 3시간이요? 단 3시간 안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운영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6시로 정한 게 아닙니다. 주민분들께서 환경 미화를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해당 시간대를 선정한 것이고요. 만약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행하기 원하신다면 낮 시간대의 추가 운행은 불가피합니다. 아니 잠깐, 그럼 그 말씀은 밤에도 낮에도 하루 종일 쓰레기차가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는 소리 아닙니까? 왜 자꾸 터무니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간 시간대가 싫으시면 낮 시간대 운영은 주민 측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의 대안을 거절하시기만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생활권 침해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저희 쪽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행 시간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추가 운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베드타운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적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주민들께서 걱정하신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행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3시,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쓰레기 차량에 하루에 300톤 이상을 처리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차가 엄청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쓰레기 처리 시간을 아무리 조절해도 소용없지 않아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일평균 130톤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차량 1.2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에 약 최대 108회 정도 운행하게 됩니다. 108회요? 근데 그건 좀 많지 않습니까? 좀 줄여야 저희 쪽의 피해가 좀 적어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108회라니요. 한 50회 정도로 줄이면 안 되는 겁니까? 50회는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저희는 폐기물을 1일 130톤까지 처리할 계획이고 수거 차량 수는 최대 90회 이하까지만 운영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1.2톤부터 5톤까지 쓰레기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1일 기준 100회 이하의 운영이 가능하며 특히 저희는 90회 이하라는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근데 108회나 90회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90회라면 주민 피해가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앞서 말했다시피 유동인구가 적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대한 5톤 차량을 배치하여 차량의 빈도수를 줄이겠습니다. 이로써 야간에 처리한 쓰레기 양을 줄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악취는요? 그 시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재 다른 지역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최첨단 탈취 설비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 중이니 악취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정확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남시 자원순환센터와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입니다. 하남시의 경우 시설 바로 뒤에는 주거단지가, 옆에는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설로 자원순환센터의 우수 사례로 뽑힙니다. 그 하남시 유니온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기사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기도 했고요. 악취에 대해서는 저는 느끼는 게 없었는데 실제로 은평구청이 그 정도까지 해주신다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환경, 소음, 교통, 악취 문제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미처 다루지 못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추가적으로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아니 근데 최첨단 기술이든 뭐든 어차피 시설의 주출입구는 저희 고양시 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 대안들 다 이행한다 해도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은평구 주민들보다 저희 삼성 지축단지 주민들이 더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저기요 지축인 씨, 지금 고양시만 피해 봅니까? 주출입구는 그쪽에 있어도 어차피 시설 자체는 저희 은평구 땅에 있습니다. 저희도 적지 않게 피해 본다고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쓰레기 차량이 나오는 입구가 우리 쪽에 있어서 악취, 소음, 해충 그 엄청난 피해들은 저희가 다 본다니까? 거참 왜 그렇게 이기적이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어쨌든 부지는 저희 쪽에 있다니까 그러네. 아휴. 두 분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환경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라 다들 감정이 많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는 공감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이 협의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출입구 방향에 대한 문제는 개별 비밀 면담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4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차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개별 비밀 면담과 4차 회의에 관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개별 비밀 면담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개별 비밀 면담을 통해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다원 씨께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결국에 사업 부지는 우리 쪽에 있는데 고양시 쪽으로 주출입구의 방향을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은평 뉴타운 주민들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어지는 부지에서 가장 가깝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양시 주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의 사업인데 주출입구에 대해 협의할 마음은 없으신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주출입구가 우리 쪽이면 쓰레기 차량도 많이 지나가고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고양시한테만 좋은 일 해주는 것 같아 불쾌하네요. 주출입구를 은평 뉴타운 쪽으로 변경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이해했습니다. 만약 우려하신 점이 해결된다면 협의를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건 해결되고 나서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은평구에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자기들을 위해 지으면서 왜 우리 쪽에 주출입구를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입구를 은평구 쪽으로 만들어야죠. 저희 입장 확고합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어진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거는 저희 고양시 주민입니다. 주출입구까지 고양시 쪽으로 향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은평구청이 주출입구를 고양시 방향으로 설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저희와 상의하여 건립을 추진하였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동안 은평구가 고양시에 어떠한 소통도 시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논의해본 결과 저번 회의에서 문제가 생긴 주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은평구 쪽으로 방향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고양시 측에 피해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업부지 위치 역시 은평구 주민분들보다 고양시 주민분들이 더 가까운데 주출입구까지 고양시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고양시의 반발로 인해 더 이상 회의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출입구를 고양시에서 은평구 쪽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통일로를 통해서 광역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평구 주민들께는 추가적인 피해가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은평구 주민분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4차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개별 비밀 면담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차 회의 도중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주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 짓고 재정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분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 발언하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은평구 내에 있지만 직선거리상 지축 공공주택지구와 단독주택지구의 경우 각각 570m, 430m로 780m 떨어져 있는 은평뉴타운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출입구까지 고양시를 향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고양시입니다. 따라서 주출입구의 위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저희도 은평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주출입구만큼은 고양시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주출입구를 바꾸겠다고요?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면 주출입구가 은평구 쪽에 있으면 쓰레기 차량이 계속 우리 쪽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사업 부지가 은평구 내에 있는 건 맞잖아요. 고양시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다가 오히려 은평 뉴타운 주민들이 더 피해 입는 거 아니에요? 주출입구의 위치를 은평구 쪽으로 변경한다 해도 은평 뉴타운 주민들에게 증가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아니 주출입구 위치를 바꾸는데 피해가 안 커진다고요?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차량은 988 사거리를 통과하는 통일로를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출입구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해도 차량의 이동 경로는 동일하여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주출입구를 굳이 고양 쪽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알겠어요. 하지만 은평 뉴타운 주민분들과 전체 의견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주민들과 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측은 주출입구와 관련하여 은평구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도 은평구 주민들에게는 추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주출입구를 변경한다는 입장이셨고 은평뉴타운 주민 대표님께서는 이에 대해 주민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쟁점인 재정 문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신 한국지방재정학회 신계선 전문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신계산이라고 합니다. 예산 편성과 재정, 경제적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요. 조금 전에 얘기를 못했는데 주출입구를 은평구 쪽으로 돌리면 저희한테 보상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추가 피해가 없다지만. 주출입구를 은평구 쪽으로 변경함으로써 은평 뉴타운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실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완전지하로 변경을 했고 버스중앙센터 건립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에게 추가 보상금 지급을 한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군의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보상금 지급은 행정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완전 지하할 돈은 충분한 거 맞습니까? 아니 그냥 지금까지 은평구가 제시한 대안들이 모두 실현 가능하게 한 겁니까? 만약 완전 지하나 버스 환승센터가 중간에 무산된다면 저희는 더 이상 협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완전 지하를 수행할 시 약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런 완전 지하가 가능한지 매우 의심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국비나 시비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모든 예산을 충당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보상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그럼 이 협의회를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제시한 대안들을 어떻게 이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혹시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교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 특별교부금이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주는 재원을 말합니다.
보통 교부금은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10년 만에 더위라고 칭할 만큼 폭염이 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번 폭염이 재난으로 여겨질 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전국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을 투입했습니다. 아니 그 특별교부금으로 그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말만 그렇듯하지 결국 예산 부족으로 다시 부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은평구에 처음에 제시한 버스만 센터도 결국엔 다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자꾸 계속 의심만 하고 계시는데 그럴수록 협의가 뒤로 밀릴 뿐입니다.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끌어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별 교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재정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아직까지도 불안해하고 계시니 전문가님께 또 다른 재정 확보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 은평과학전환순환센터는 SH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SH와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예산 부족으로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제안들과 완전 지화가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재정 확보 방안이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재정 확보에 대한 걱정 조금 덜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걱정을 덜 수가 있겠습니까? 은평구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완전 지하고 뭐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 불안하시면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일정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예산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예산 편성의 경우 협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에 포함시켜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심만 하지 마시고 저희를 조금만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믿을만 해야겠죠. 전문가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별 교부금을 통해 완전 지하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하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버스 환승센터 건설 비용을 그 은평구청의 방안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니 네, 우선 은평구청의 방안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수원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의 경우 사업비 660억 주, 국비와 시비, 도비 등을 통해 414억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은평구청의 사업 부지는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로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통일로의 확대와 더불어 신분 당선의 연장 및 GTX의 노선의 확정, 그리고 많은 입주 예정자로 인해 버스 환승센터의 건설에 대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는 은평구청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2020년까지 대중교통 활기를 위해 대략 2조 9천억의 국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일단 은평구청 측에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상황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주출입구에 관해서는 은평 뉴타운 주민분들과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도출된 버스 환승센터와 완전 지하와 같은 대안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SH와의 협력과 특별교부금을 통해 완전 지하화를 추진하며 민간 투자와 국비, 시비를 확보하여 버스 환승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5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대안들을 총정리하며 마무리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3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중심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청 측 진행 상황은 어떠십니까? 네, 3차 회의 이후 구청 내에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분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은평구청을 어떻게 믿고 그 평가를 온전히 맡깁니까?
그렇다면 평가를 실시할 기업체 선정과 전체적인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민 대표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방식대로 주민 모니터링단과 함께 진행한다면 믿을만 하네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실시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장과 은평구청 직원들이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평구청 측에서 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모니터링단과 함께 기업체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사업 수행에 있어 TF팀을 구성하여 은평구청과 주민들이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4차 회의에 논의되었던 주출입구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주민대표님, 주민분들과 주출입구에 관해 논의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논의해본 결과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은평구청의 입장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조사를 해봤을 때 경로가 같아 증가되는 피해가 없다. 이러한 은평구청의 의견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극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증가되는 피해가 없으면 은평구 쪽으로 주출입구를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고양시로 향해 있던 주출입구를 은평구 쪽으로 변경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협의의 진행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차 회의를 통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대체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고양시청 측과 주민들께서 우려하신 환경 쟁점에 대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실시, 차량 운행 시간 조절 및 운행 차량 개수 절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첨단 설비 도입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별 비밀 면담을 통해 시설의 주출입구 방향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한 후 은평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협의를 통해 주민 측에서 은평구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국비, 시비 확보와 더불어 특별거부금과 SH공사와의 협력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참여 예산을 실시한다는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잘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에 협의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비록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협의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갈등은 쓰레기 처리 시설을 둘러싼 님비 현상에 대해 은평구청이 인근 주민들 및 고양시와 협의하며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까지 오면서 은평구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시위가 있었고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번지며 은평구와 고양시 간의 사이가 틀어졌었지만 은평, 고양 주민들로 구성된 은평고양 소통공감협의회를 통해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지난 회의를 통해 합의문을 작성한 후로 각 측의 협의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각 측은 현재까지 해당 사업의 진행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은 지난주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계의 지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속드렸던 대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 주민 모니터링단과 함께 기업체 선정에서부터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업 TF팀에서 주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공사 기간 동안 시설 주변의 대기질, 소음, 악취 상황을 제시하는 알림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곧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재정 확보는 어떻게 됐나요? 말 돌리는 거 아니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좀 아직 부족해요. 은평구청 측에서 좀 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의 경우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특별교부금과 국비 및 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하여 예산 편성 진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에서 처음 약속했던 버스 환승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경기도 측 관계자분과 접촉해 버스 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셨고 조만간 사업 진행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여준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믿겠습니다. 아무튼 은평구 쪽에서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동네가 좀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워낙 지자체 간에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에 관해서는 고양시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인 만큼 은평구청이 협의에 참여했던 분들께 계속해서 진행 현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협의의 관리를 위해 각 측의 후견인으로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